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선물도 잊지 않고 절 챙겨주며 나름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참히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남편의 성격은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념일이 아니면 진지하게 좋은 곳 가서 밥 먹을 기회도 잘 없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데도 항상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남편은 종일 저 놀려먹는 재미로 사나 싶을 만큼 저녁마다 몰래 숨어있어 절 놀래키기, 곤충 인형 던져놓기 등 신혼 내내 악소리를 안 내고 하루를 지나친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한편으론 이런 면이 귀엽기도 하고 차분한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 남편을 볼 때마다 애처럼 순수하고 밝은 면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었죠. 이런 것들이 모여져 나중엔 호감으로 그 이후엔 결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밝아지는 분위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진지할 때도 있어야 했는데 침대에서조차 남편은 장난치기 바빠 분위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그리고 남편과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려웠어요. 주변에선 다들 남편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나누던데 그걸 보면서 내심 부럽더라고요. 노후나 아이에 대한 고민은 1분도 가지 않아 다시 장난으로 이어져 버리니까요. 신기했던 건 전반적으로 시댁 분위기도 그랬어요. 처음 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을 때도 전 긴장해서 어른께 예의를 잘 갖춰야지 매 순간이 떨렸는데 생뚱맞게 어머니는 끼 많은 며느리가 와서 집안 분위기를 재밌게 더 올려주면 좋겠다며 농담처럼 노래나 춤을 준비해 오면 더 이뻐할 거란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초반에 만나자마자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니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방방 뛰고 머리를 풀고 흔들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흥이 많아서 저는 늘 구경꾼처럼만 바라봐야 했죠.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신혼만큼 놀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절에도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장기자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꼭 장기자랑으로 용돈을 주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시키지만 마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제가 그럴 때 노래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꼭 어머니는 쟤는 우리 식구 안 같아. 겉돈다니까 꼭 분위기를 망쳐. 그런 말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에선 적응 못한다는 취급을 받더라고요. 정말 겉돈다는 말이 저한테 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번씩 대놓고 다른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하필 저라서 실망했던 표현까지도 툭툭 뱉곤 했어요. 서로가 마음에 안 차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남편은 최소한 제 분위기라도 살펴가며 장난을 치는데 시어머니가 치는 장난엔 이상한 저의가 강하게 있었어요. 꼭 저를 우스운 꼴로 만들기 위해서 때 아닌 분위기에 노래를 해보라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등 떠밀면서 곰 같다, 둔하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음 딱 맞는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런 이야기도 지겨울 만큼 많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씹어 삼키게 되었어요. 만날 때 모아둔 모진 말들을 헤어질 때 퇴하고 뱉어서 잊어버렸죠. 그게 제가 편하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은 과일을 사들고 갔어요. 괜히 이상한 걸로 트집 잡히기도 싫어서 가장 좋은 걸로 사서 갔죠. 어쩐지 평탄하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딱 밥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밥 먹고 소파에서 다 같이 드라마를 보며 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 해보고 싶어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TV 드라마를 향해 있었고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며 나 저거 해보고 싶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은 바로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맞는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이상하게 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며 저걸 한번 해보자는 식의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데 전 설마 싶었고 적당히 빠질 생각으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아니 나는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잖아? 그래서 난 드라마 보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저렇게까지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런 경험을 못 해봐서 아쉬워 라고 하니 시누이가 엄마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어. 어느 드라마에선 김치로 막 싸다구까지 날려 라며 나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 깔깔대며 어머 김치로 싸다구를 날려? 그거 너무 웃기다. 신선하네? 얘 며느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응?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한때 배우가 꿈이었거든.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장난이라 생각하고. 라는데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남편까지 신이 나선 통쾌한 기분 내 재료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 머릿속이 궁금해졌죠. 그리고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를 은근히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때리고 싶을 만큼 내가 정말 싫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막장 드라마의 장면까지 재현해서 그러고 싶겠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 하는 동안 김치가 제 앞에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팔에 찰싹 때리더니 얘, 또 분위기 못 맞추고 표정 봐라. 아니 너는 내 소원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못 해준다니?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라는데 시댁은 당장이라도 TV에 출연해도 될 만큼 장난이 과했고 자기들끼린 재밌어 죽는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무례하게 김치를 맞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남편까지 보니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지금 장난이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 아니 상대방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예, 넌 간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는 거는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맞춰주지도 못하냐? 우리 집 분위기를 아직도 몰라? 넌 항상 네 기분만 있더라? 라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눈치를 채곤 본인 엄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까 김치는 좀 아니다. 그리고 엄마 며느리 성격 알잖아.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엄마가 한 번만 봐줘. 하니, 아유, 맨날 마지막에 분위기 이딴 식으로 만드는 거 하루 이틀이어야지. 너는 데려와도 꼭 우리 집 분위기에 맞는 여자애 데리고 오라니까. 아유, 치사해, 치사해. 라는데, 저도 그 말에 오기가 생겨. 어머님, 그럼 드라마라 생각하고 한 대 치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시누이가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언니 눈치 보고 비 많이 맞춰요. 사람이 10번 배려를 하면 한 번은 지기라도 해야지. 이기심 대박 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도 말을 바꾸며 예, 나는 너같이 이기심 많지 않고 배려심이 많아서 만약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그냥 재밌게 웃고 넘길 거다. 그렇게 한 번 재밌자고 한 걸 버릇없게 정색을 하고 어른 앞에서 라고 하니 결국 남편이 서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오늘은 그냥 가자고 불이 나게 짐을 싸서 시댁에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이랑 대판 싸우며 갔네요. 대체 시댁 식구들이 말하는 기분 좋게
분위기 맞추는 장난에서는 어디까지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 놈은 내색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해 달래기 바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 며느라,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집 앞 카페에서 우리 만날까? 라고 하시는데 저 또한 이런 시어머니의 한풀 꺾고 들어가는 사과에 금방 마음이 풀려 어머님, 저도 그날 죄송했어요. 좋게 말씀을 드려도 됐었는데 제가 살아온 환경과 다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 멀리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곤 웃으며 다가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찬바람이 불더니 전화 통화하는 딴판 다른 목소리로 어른 이겨먹으니까 좋니? 하곤 순식간에 본인 앞에 있던 커피를 제 얼굴로 날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놀란 눈을 하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쳐다보니 턱부터 가슴까지 검은 커피가 줄줄 흐르는 걸 보곤 시어머니가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그 옆에 시누이도 박수를 치며 웃는데 언니,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예, 얼른 닦아. 라며 제게 티슈를 던져주는데, 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장난을 가장해 절 교묘히 괴롭히고 있단 걸요. 이런 사람들이 학창시절엔 꽤나 친구들을 괴롭히며 우린 친하다고 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번처럼 같은 방식으로 표정 굳히고 나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저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란 인간이 친 장난이라는 게 이런 식이라면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요. 가슴은 타들어가지만 애써 웃으며 어머님 이런 걸 해보고 싶으셨는지 몰랐어요.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재밌네요. 하니 이제 알겠지. 우리 식구는 옛날부터 짓궂은 장난치면서 막역하게 지냈어. 나중에 이게 얼마나 추억인데. 해보니까 재밌지? 라는 시어미에게 네,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네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화낼 줄 알고 레퍼토리 대사를 준비한 눈치였지만 저도 앞날을 준비해 참을 인을 가슴으로 몇천 번씩 썼습니다. 그리고 전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상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더 교묘하게 더 못되게 다가서기로 했습니다. 장단을 못 맞추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장난 뒤에 가려진 미움을 상대해야 된다는 걸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 저는 시댁 근처를 지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밥 좀 차려달라며 제 발로 먼저 시댁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던 대로 시누이나 시아버지가 없는 틈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시어머니를 대하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재미있게 잘 지내자고 하던 재미난 분위기를 내볼 참이었죠. 저는 밥을 다 먹고 치우기 전에 아주 해맑은 얼굴로 어머님, 그거 또 해봐요. 저도 요즘엔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해하며 뭐가 재밌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 앞에 턱을 괴며 저도 이제 시댁 분위기에 조금 적응해 나가나 봐요. 오늘 저번에 하려다가만 상황극 해봐요. 저희 그거 못 해봤잖아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서 그런지 말도 못하고 혼자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했어요. 그리고 전 망설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가차없이 밥상위에 남아있던 김치를 시어머니께 쏟았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마음으로 웃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빽빽 소리를 지르시며 너 미쳤냐고 악을 쓰시는데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어머님 어떠세요? 당해보시니까 화나시죠? 사실 어머님 저한테 욕하고 퍼붓고 싶은 그 마음들 장난이란 말로 잘 포장해서 저 괴롭히셨잖아요. 아니세요? 그게 아니면 장난이란 식으로 저한테 커피 쏟아붓고 연기라는 식으로 김치 싸다고 날리고 싶다고 하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장난이셨다면 저도 어머님한테 김치 쏟은 거 장난이에요. 재미쩌고 한 건데 어머님도 표정 푸세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분을 못 이겨 손을 벌벌 떨다가 물 한 잔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더군요.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이 저에게 하면 얼마든 가능한 장난이지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허용되지 않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전 시어머니께 물을 맞고도 또 웃었어요. 장난으로 받아쳐야 저도 또 못되게 한 방 더 날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분노를 못 이긴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올리더군요. 오랜 시간 몰라서 당해야만 했던 미움. 저 또한 지난 분노들을 악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게 이거 완전 돌았네 돌았어. 순진한 줄 알았더니 너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지? 그래 나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골탕 먹였다 왜? 이것 봐. 완전히 꼬리 9개 숨긴 구미호라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구미호 같은 엑스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 거야. 아이고 이제 어쩜 좋아. 너 이거 내가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우리 아들한테 다 보여줘서 이혼하라고 할 거야. 내가 너 이혼시킬 거라고. 라는데 오늘은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했어요. 이혼? 그까짓 것 하나도 안 무섭다며 이런 정신 이상자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 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에게 전화해 제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 행사를 완벽히 하는데 저 또한 이 집 식구들이 그렇게 숱하게 말했던 장난, 그놈의 장난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이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놈과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놈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데 본인 엄마한테 연락해 저한테 사과하라고 안 그럼 나 이혼당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길길이 날뛰며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 되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저 또한 맞소송한다고 했어요. 누군 증거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줄 아냐며 그날 카페에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카페 사장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심지어 나한테 괜찮냐는 소리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날 찍힌 CCTV 달라고 해서 증거 자료로 내밀면 당신도 얄짤없다고 하니 2번 다시 연락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도 장난 10번 더 쳤다간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했네요. 당신네 식구들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 아니고 이런 집구석에서 살면 나도 정신병자 될 것 같다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놈은 울며불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건다고 하니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너도 CM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저처럼 그런 수모를 안 당하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저는 그날 제가 한 일에 대해선 후회 없다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행동들 그냥 냅두고 당하고 지냈다면 아마 전 커피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수모를 당했을지 모르거든요. 현재는 이혼하고 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전 남편은 가끔씩 술 마시면 저한테 전화해 본인도 정신 차리고 사람 됐다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내 남자친구가 가만히 안 둔대.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전 남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 놈은 이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냐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암튼 저는 남자라면 질려버려서 지나가는 남자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저의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